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기록인 것 같은데 우리 언론 사상, 아마 우리 텔레비전 사상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면을 많이 배정하고 뉴스를 이렇게 많이 배정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물론 12.6 사건 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면을 배정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정말 불행한 사건이고 좋은 일로서 한 개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큰 성취를 몇십 년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선택으로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바로 세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죠. 이보다도 더 우리가 축하해야 될 분이 있죠. 그건 뭐냐? 겨울올림픽 수십 개 나라가 참여해가지고 대항전, 이것보다도 더 큰 역사의 올림픽이 하나 있죠. 역사의 올림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올림픽. 역사의 올림픽에는 출전 선수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 지난 200년 동안 어떤 역사의 올림픽이 있었어요. 무슨 올림픽이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쟁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쟁. 이미 19세기 가면은 유럽 등등 해가지고 세계 한 국가라는 형태를 갖춘 나라가 한 50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을 만들 때 한 50몇 개 나라가 유엔을 만들었어요. 지금 나라가 몇 개냐? 한 200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세계에서 한 150개 국가가 만들어졌다. 지난 63년만 이렇게 딱 치면은 이 150개 국가가 올림픽을 한 거죠. 누가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딱 올인선에서 채점을 하면 1등이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난 63년 동안. 단연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금메달입니다. 63년 동안 150개국이 독립하고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 딱 결산을 하면은 단연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금메달. 은메달이 좀 문제인데 어느 나라가 은메달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면은 대만이 될 것입니다. 대만. 이스라엘 아니면은 대만이. 왜냐? 무슨 민주주의 국가라 해야 되죠? 독재 국가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일단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하면은 민주주의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는 되겠죠. 그런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 대만밖에 없습니다. 요 세 나라 중 한 나라를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이 시간을 좀 늦게 길러가지고 한 200년을 잡자 그러면 200년. 그래서 일본까지 넣어주자. 일본이 1868년에 명지유신을 했으니까 지난 200년 동안에 여러 나라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나라가 금메달이냐? 그럼 일본 아니면 한국이죠. 일본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본이라고 뭐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하게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로서 유일하게 또 유럽 문명권에 속한 나라가 아닌 나라로서 유일하게 인류 국가 클럽에 들어갔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 한국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1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반론을 한다면 일본이 1국가 된 거 맞다. 그러나 일본이 1국가 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남경에서는 30만 명을 학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줬다. 피해를 주면서 1국가 된 거니까 이거 실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국은 그럼 무슨 피해를 줬느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우리는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자마자 공산군한테 기습을 당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해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몸집의 여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한들 그 선수를 누가 가르칠 코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카나다 코치를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밝은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김연아의 그 밝은 표정이 북한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표정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 그러면은 피해를 안 주고 오히려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즉, 먼저 경제발전을 하면은 이 경제발전도 대기업 중심으로 한다. 중소기업을 구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대기업을 키워가지고 중소기업은 따라서 크도록 만든다. 대기업 중심의 고도 경제성장 전략, 박정희 전략이지. 이걸 통해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뺏기고 월남도 그것을 가져가서 참고를 하고 인도도 가져가고 해가지고 후발국이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을 가져가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경제개발 모델을 돈 주고 판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히려 말아서 주고 공짜로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성공 사례를 외국 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일본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난 200년을 잡아도 금메달이 대한민국이다 하는데 무슨 제가 큰 과장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200년 동안 세계의 역사의 올림픽에서 국가발전대항전에서 대한민국 1등이다. 그러면 이제 표창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표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주는데 뭐 사람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그 시상대에 금메달을 수여하는 시상대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 메달을. 시상대는 좁으니까 여러 사람 올라올 수는 없고 공동 우승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발전 경쟁 올림픽의 금메달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다. 한민족을 대표해서.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가 이 역사의 올림픽에서 상을 받을 때는 아마 박수를 어제 김연아 선수한테 보내준 박수의 한 100만 배 주면 채해줄 겁니다. 100만 배 주면 채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박정희를 기르고 이승만을 기르느냐? 아직도 동상이 하나도 없다. 두 사람 이름을 붙인 거리도 공원도 없다. 화폐도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연아 선수의 이 우승에 전폭적인 박수를 보낸다.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즉 어느 한쪽은 극도로 잘하고 어느 한쪽은 극도로 한심한 일을 하고 요게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이렇게 교차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2002년 6월 29일이 6.29 하면은 1987년 6.29선은 노태우 전두환의 민주화선이죠. 직선제 하겠다는 선은. 여러 6.29선은 그래서 6월 29일은 역사에 남는 날인데